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심양강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고 그냥 혼자 유튜브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근데 나이를 좀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참 좋다. 그런 적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침향에 더 몰두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특별할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지금 하필 오늘 또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과 침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우리한테 그 침향을 조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지금하고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더 위쪽, 더 위에 있는 상국이었고, 그래서 주로 일본에서 침향을 가져왔는데, 좀 요즘 좀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일본 이야기 저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하기 싫고. 그런데 큰 재앙이 지금 벌어진 거죠. 큰 재앙이 벌어졌고,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저도 해산물은 안 먹겠죠. 뭐 그냥 해산물 먹겠습니까? 안 먹지. 그거는 뭐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지, 누구 탓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조그만 나라에서 뭐 좌니 우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거 참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뭐 침향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침향 이야기 34편, 아트랑 34편, 침향과 조선 왕조실록. 그 중에 이제 세종 1421년, 그 설기죠. 1421년에. 근데 침향의 조선왕조실록 중에 가장 많은 침향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상당히 장수한 편이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이 가장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향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양강장제로서 오로지 왕과 황제들만 사용했던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침향을 가장 많이 쓴 왕이다 보니까 자식이 가장 많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종대왕의 이야기 중 하나,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의준. 구주는 규슈죠. 규슈. 규슈.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본에 이제 섬이 있는데 부산에서 아래쪽으로 쫙 반드시 내려가면 규슈라는 섬에 도착을 하죠. 여기 상당히 큽니다. 세계에서 이게 35번째인가 뭐 36번째인가 이 정도 클 거예요. 섬이 커요. 큰 섬이고,
거기에 총관이라면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그 지역, 섬의 총대장이죠. 예. 그, 예를 들어, 거기가 하나의 뭐, 도다. 그러면 도지사가 될 것이고, 성이다. 그러면 성장이 될 것이고, 예, 총관. 원의준이라는 사람이 예조 판사한테,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예조 판사한테 상서를 올립니다. 글을 보내는 거죠. 글을 보내는 게 아니고 글을 올리는 거죠. 글을 올려서 억류당한 외인들의 귀환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부산 뭐 동네 외관 그 외자가 일본 그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에 와서 도적질을 많이 했죠. 예, 애들은 이제 해적이니까. 해적이다 보니까 이제 배 타고 밤에 와서 도둑질하고 또 이렇게 뭐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잡히죠.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뭐 무역을 하거나 이러면 잡히겠죠. 아니면 이제 또 나쁜 친구들이 도적질을 하러 와서 잡히겠죠.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잡히면 이제 어디 깜빵에 가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요즘 시대를 같으면 이제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때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그때도 어떤 뭐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거강꾼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죠. 그때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러면 이제 딜을 하게 되겠죠. 뭐 괜히 와서 칼로 사람을 양민을 뭐 몇 명 죽였다 어쨌다 그러면 이제 깜빵에 갖다 놓고 옥이라고 그러죠. 예, 좋은 말 표현을 쓰겠습니다. 옥에 갖다 놓고 뭐 이제 저쪽에서 또 와서 사신이 와서 얘들 좀 어떻게 감형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좀 풀어주세요.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옥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뇌물도 줬을 것이고 뭐 이런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때 당시라고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주총각 원희준이 예조판사한테 글을 올려서 억류당한 여기에 보면 대마도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대마도의 억류당한 외인의 귀환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보면은 구주에서 대마도를 관리했던 듯한 예 그렇게 보이죠. 자기 식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억류당한 외인의 귀환을 요청을 한다. 그럼 이제 뭐 글 하나 올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뭔가 걔들이 와서 나쁜 짓을 해서 피해본 조선인들이라든가 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뭐 배상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위에 더 높은 위쪽에 권력의 힘을 써서 뭐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예. 근데 이제 가져온 그때 당시에 이걸 이제 부탁을 하면서 또 있어요. 무슨 뭐 왕후의 묘에 물건을 올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유황 1500근 구리 동 990근 소목 1000근 명반 10근 명반이 100반이죠. 네. 소목 요것도 그 여러 가지로 쓰는 건 나무인데 나무 조각이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나무 조각인데 명반 100반 요 연세에게 주로 쓰고 여기 보면 치명이 나와 있어요. 치명이 세근 14냥 다른 것은 막 1500근 900근 1000근 17근 뭐 파주 이런 거 17근 근데 치명은 이게 조금뿐이 안 준 거예요. 세근 14냥 제가 대강 계산을 한 근에 조선시대 한 근에 642g 정도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2kg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때 당시는 다 100% 자연산이죠. 자연산 치명이 2kg다. 그러면 현재 시가로 만약에 제가 가격을 책정을 한다면 물론 등급에 따라서 틀리고 어느 나라 산이냐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최상급으로 표현을 했다. 2kg면 최소 10억 이상부터 아마 이야기가 거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2kg면
10억 이상부터 아마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니까 20억, 30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뇌물을 쓴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뇌물로 갖다 주기가 뭐 이렇게 뭐 하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왕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좋은 그렇게 건수가 생긴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이라든가 어떤 서로 인간 간의 거래를 할 때 서로 이 앞전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 지인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하기가 참 곤란할 때 느닷없이 어떤 조그만 일이 발생이 돼서 만날 수밖에 없는 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A라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좀 불편한데 생각도 틀리고 많은 게 불편한데 나한테 어떤 애경사가 생겼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걸 빌미로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나면 또 과거의 앙금이 사라지고 또 손을 잡고 다시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국가 간에도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왕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요거를 가지고 딱 와서 예조 판사한테 이제 상서를 올리면서 물건들을 쭉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이제 침향이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현재 시가로 따지니까 이렇게 비싸더라. 상당한 물건을 가져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침향은 색은 14장밖에 안 되냐 하지만 이 가격으로 따지면 요건 비교들이 안 되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해서 받치면은 또 있어요. 또 물건들이 더 있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가 세종대왕 때는 우리의 국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할 겸 또 잡혀있는 애들 좀 빼갈 겸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에 조선왕조실록 중에도 나와 있고 세종실록에도 이렇게 조선왕조실록 안에 있는 세종실록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소개시키기가 참 곤란해요. 우리나라 뭐 대장경도 달라고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복사본만 주니까 뭐 원판을 달라 여러 번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마다 이제 침향도 가져오고 안 주죠. 그런 거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니 줄 수가 없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성종, 뭐 연상문,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과연 제가 유튜브를 다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데 다음 이런데 인터넷에 침향과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완벽하게 싹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한자 원본도 나오고 우리나라로 번역해 놓은 것도 나오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도 나오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어쩔까. 제가 이거 일일이 뭐 뻔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 이야기는 이렇게 중간에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네, 한번 직접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심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9월이 접어들면 날씨가 좋겠죠. 여기 베트남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연휴입니다. 연휴인데 어디 좀 바이크 여행을 가려고 실은 계획을 좀 세웠었어요. 여기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침향 농장이 하나 있는데 저보고 자꾸 좀 한번 자기 농장을 봐달라고 그래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하필 한국에서 저하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새로 열려고 한국에서 어떤 대표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필 2일날 오신다네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여행 오신 한 팀이 또 시향, 예, 제가 좀 시향으로 좀 조금 나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향을 어떻게 알으셨는지, 시향을 저한테 여기 베트남에서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1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딱 2일에 끼어가지고 이번에 4일간 연휴에는 어디 가는 거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쉬고 운동도 좀 하고, 예. 이 엘보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골프는 당분간 못 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식물도 열심히 키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예, 있다라는 거 구글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